1883년 조선인이 미국 땅에 내렸습니다. 그것도 왕의 명령을 받고 사절단 11명 이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한 날, 한 남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금속 상자 안에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뭔가 계단이 아닌데 마법인가? 그는 그것을 처음 봤습니다. 세계 최초의 엘리베이터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밤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뭔지 몰랐던 조선인들은 이 나라에는 귀신이 사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걸 경험한 조선인들이 귀국 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1883년 조선의 첫 번째 미국 방문단 보빙사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882년, 조선은 지금 마콘돈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모군란이 터졌습니다. 군인들이 봉기해서 일본 교관들을 죽이고 경복궁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왕비가 궁녀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쳤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고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손을 잡는다. 1882년 5월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서양 국가와 맺은 공식 외교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먼저 조선에 외교관을 보냈습니다. 그 답으로 고종은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조선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고종은 일단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모르면 가서 배우면 된다. 그게 보빙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보빙사는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정사, 즉 단장은 민영익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23, 왕비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고종이 가장 신뢰하는 젊은 신하. 이 나이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부사는 홍영식, 그는 훗날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이 여행에서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절단에는 특별한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인 고문 퍼시벌 로엘, 그는 조선에 잠깐 들어왔다가 우연히 보빙사의 통역이자 안내자가 된 인물입니다. 영어도 못하는 조선 사절단이 미국을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이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 못한 인물이 사절단에 합류합니다. 육일준, 25살의 이 청년은 사절단의 공식 수행원으로 출발했지만 미국 땅을 밟고 나서 혼자 남기로 결심합니다. 유학을 하기 위해서. 그는 결국 조선인 최초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나중에 쓴 책 서유견문은 조선의 서양 문명을 소개한 최초의 책이 됩니다. 이 11명이 1883년 7월 16일 제물포항구를 떠납니다. 목적지는 태평양 건너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민영익은 갑판 위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태평양 조선에서 배운 세계 지도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지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사절단 대부분이 뱃멀미에 쓰러졌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은 채 갑판 난간에 매달려 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주는 음식은 모두 서양 음식이었습니다. 빵, 고기, 수프, 젓가락이 없었고 쌀이 없었고 된장도 없었습니다. 사절단은 갖고 온 김치와 된장을 아껴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마저 떨어지자 일부는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21일이 걸렸습니다. 1883년 8월 8일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선사절단은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부두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왔다는 나라의 사신들을 보려고 신문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민영익은 그 자리에 서서 무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고 퍼시벌 로웰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세상이 뒤집히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절단이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민영익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뭐냐 전봇대였습니다. 줄이 하늘을 가로질러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신선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내인 퍼시벌 로웰이 설명했습니다. 저 선을 통해서 말이 전달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1초 만에. 민영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가스등이었습니다. 조선에는 해가 지면 어두웠습니다. 횃불이나 초를 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밤이 되어도 낮처럼 밝았습니다. 사절단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에는 귀신이 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호텔 로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문이 달린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상자가 올라갔습니다. 사절단은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사람이 상자에 들어갔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오티스가 발명한 세계 최초의 안전 엘리베이터. 미국에서조차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한 신기술이었습니다. 사절단이 한 명씩 탑승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상자가 움직였습니다. 이때 예상 못한 선택을 합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계단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퍼시벌 로웰은 이 장면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웃음거리가 된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기들이 탄 엘리베이터가 먼저 도착하자 계단으로 올라온 동료에게 손을 흔들며 웃었다고.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구경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배우러 온 겁니다. 이제 워싱턴 DC로 가야 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이동수단은 기차였습니다. 사절단이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차를 봤습니다. 철로 만든 말. 쇠로 된 방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사절단 중 몇몇이 뒷걸음쳤습니다. 이게 정말 타도 되는 건가? 민영익이 먼저 올랐습니다. 단장이 먼저 타면 나머지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말보다 빨랐습니다. 어느 순간 창밖 풍경이 뭉개졌습니다. 퍼시벌 로웰의 기록에 따르면 사절단은 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보다가 하나씩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에 현기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미국의 광대함. 가도 끝이 없는 땅. 조선 팔도를 전부 합친 것의 수십 배. 어느 날 밤 기차 안에서 전기가 켜졌습니다. 객실 천장에서 환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사절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구였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막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때,
한 수행원이 손을 뻗어 전구를 만지려 했습니다. 퍼시벌 로엘이 급히 막았습니다. 뜨겁다고. 그 수행원은 한참 전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번개를 가둬놓은 것 같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백악관 민영익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얀 건물 태극기가 없었습니다. 아직 태극기가 없었습니다. 보빙사는 이 여행을 위해 처음으로 조선의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들어간 깃발을. 사실상 태극기의 탄생이었습니다. 체스터하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당시 미국의 21대 대통령. 민영익보다 29살 많은 초로의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민영익이 고종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아서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조선 사람이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한 역사상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영익이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조선의 갑옷, 도자기, 자수, 병풍. 아서 대통령도 선물을 줬습니다. 당시 최신 기술로 만든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30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대화는 깊지 않았습니다. 통역을 거치다 보니 대화 자체가 느리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의 의미는 대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영익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황제의 나라와 같았다. 미국이 황제의 나라 같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조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었을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보빙사는 뉴욕, 보스턴, 볼티모어를 돌았습니다. 병원을 봤습니다. 학교를 봤습니다. 소방서를 봤습니다. 신문사를 봤습니다. 공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본 것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조선에 가져가야 할 것들, 조선이 바꿔야 할 것들, 특히 홍영식은 미국의 우편제도에 깊이 빠졌습니다. 전국에 편지를 전달하는 시스템. 귀국 후 그는 조선 최초의 우체국 우정총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884년 12월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홍영식이 주도한 쿠데타. 그는 미국에서 보고 온 변화를 조선에 강제로 심으려 했습니다. 3일 만에 실패했습니다. 홍영식은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온 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만든 건물에서. 한편 민영익 그는 갑신정변 당시 칼에 여러 번 찔렸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를 살린 건 미국인 선교사 의사 알렌이었습니다. 서양 의술로 수술을 받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민영익은 점점 변합니다. 개혁파에서 보수파로 변화를 원하다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고 배운 사람이 가장 완고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6일준 혼자 미국에 남아 공부하던 그는 결국 1885년 귀국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담은 책을 씁니다. 서유견문. 조선 최초의 근대 문명 속에서. 그러나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금서가 됩니다. 너무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조선 정부는 이 책을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래를 먼저 본 사람이 현재에서 쫓겨났습니다. 보빙사가 조선으로 돌아온 건 1883년 12월이었습니다. 출발한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보고서를 썼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를. 미국의 군사력, 의료, 체계, 교육제도, 우편 시스템, 전기, 기차.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종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청나라가 조선 내정에 간섭했습니다. 일본이 압박했습니다. 보빙사가 배워온 것들은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2년 후인 1905년, 을사늑약, 조선의 외교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10년,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보빙사가 미국에서 가져온 미래는 조선에서 쓰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6.1준의 서유견문은 금서였지만 몰래 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은 이후 독립운동, 근대화 운동의 씨앗이 됩니다. 홍영식은 쿠데타로 죽었지만 그가 만든 우정총국은 사라졌다가 되살아나 오늘날 대한민국, 우체국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든 태극문양의 깃발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가 됩니다. 그들은 미래를 먼저 봤습니다. 다만 그 미래가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보고 뛰쳐나온 그 수행원, 전구를 번개를 가뒀다고 말한 그 청년, 기차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감은 그 사람들, 이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웃음거리가 됐지만 다시 탔습니다. 몰랐지만 배우려 했습니다. 그게 1883년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다음에 보고 싶은 역사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